현대에 이르러 석유가 에너지 자원으로 널리 쓰이는 것은 물론 석유에서 뽑아낸 물질을 이용해 다양한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석유의 경제적 가치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풍부한 석유 생산량을 바탕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쌓은 나라들도 생겨났는데요.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석유가 많이 묻혀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GS 칼텍스와 함께 렛츠 파인드 아웃! 그 전에 먼저 석유 매장량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석유 매장량이라는 말을 듣고 떠올리는 것과 실제 산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석유 매장량과 관련된 용어는 국가별로 석유 자원의 관리 방법이 다른 탓에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통일된 기준이 확립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 개발과 관련된 세계 주요 4대 협회가 2007년 공식적으로 제안한 석유 자원 관리 체계 PRMS를 바탕으로 정부에서 석유 자원량 평가 기준을 제정했습니다. 이 기준에서는 매장량을 시추를 통하여 부존이 확인된 저류층으로부터 현재 시간 이후로 주어진 경제 조건과 확립된 기술 그리고 정부 규제 하에서 상업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석유의 양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즉 땅속에 실제로 더 많은 양의 석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기술의 한계나 낮은 경제성 등 다양한 이유로 실제 회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미비한 경우 매장량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생산되지 못하는 석유는 부르는 말조차 없는 것이냐? 당연히 아니겠죠. 발견 여부와 상관없이 땅속에 존재하는 석유 전체를 통틀어 부를 때는 원시 보존량 혹은 자원량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후 탐사 과정을 통해 석유를 포함할 확률이 높은 지질 구조를 발견하여 석유의 존재 가능성이 확인되면 탐사 자원량, 실제 시추를 통해 석유의 존재와 회수 가능성까지 확인되면 발견 잠재 자원량으로 분류하며 여기서 상업성까지 확인되어야 비로소 매장량이라 부르게 되는 것이죠. 매장량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요. 매장량이 유가의 변동이나 생산 비용, 석유 회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땅속 구조처럼 100% 예측하거나 실측하기 어려운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로 딱 결정되기보다는 오차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매장량이 실제 생산으로 이어질 확률에 따라 약 90% 이상의 신뢰도를 가지는 값을 확인 매장량, 약 50%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면 추정 매장량, 신뢰도가 10% 정도로 낮은 경우는 가능 매장량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매장량이라고만 표현했다면 통상적으로 이 중에서도 확인 매장량을 가리켜요. 한편 자원량 역시 마찬가지로 신뢰도가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으로 각각 최소 자원량, 최적 자원량, 최대 자원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이미 소비한 석유와 현재 발견되어 있는 석유는 물론 향후 발견될 석유까지 전부 포함하는 궁극 매장량, 궁극 매장량 중에서 경제적, 기술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생산 가능한 총량을 뜻하는 궁극가치 매장량 등 미묘하게 뜻이 다른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나라의 석유가 가장 많이 묻혀있는지 순위를 매길 때에는 보통 이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까요? 땅에 묻혀있는 석유의 양 전체, 즉 원시 부존량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원시 부존량은 아직 발견 가능성조차 확인되지 않은 양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땅속에 아무리 많은 석유가 존재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결국 실제로 뽑아서 사용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인지 집계되어 있는 순위표를 찾아보면 대부분 확인 매장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석유 매장량 순위도 확인 매장량과 함께 다양한 변수에 따라 계속 조금씩 변동되는 편이죠. 그런데 비교적 최근의 특정 몇몇 시점에는 이 순위가 약간씩이 아니라 꽤 큰 폭으로 변동되었는데요. 그 이유와 관련된 것이 바로 비전통 석유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석유는 생성 후 밀도 차이로 인해 위쪽으로 이동하다가 특정한 지질 구조에 갇혀 고인 유체 상태이기 때문에 땅을 깊숙이 파 석유가 있는 위치에 도달할 수만 있으면 뽑아 올리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전통 석유에 속하는 여러 종류의 석유 성분들은 기존 석유보다 훨씬 깊숙이 묻혀 있거나 암석 혹은 모래 입자의 미세한 구멍들 사이사이에 스며든 채 넓은 지역에 퍼져 있거나 유동성이 낮아 뽑아 올리기가 어려움 등 각각 다양한 특성들 때문에 생산되기 어려웠죠. 그러다 1990년대 이후 기술이 점차 발전하여 이를 채취해 사용할 수 있게 되자 세계 확인 매장량이 크게 늘게 됩니다. 비전통 석유의 한 종류인 오일 샌드가 대규모로 발견되면서 석유 매장량이 훌쩍 올라 2011년부터 당당히 1위로 등극한 나라의 정체 바로 베네수엘라인데요. 이에 오랫동안 1위를 지켰던 사우디아라비아는 2위로 밀려나고 그 뒤를 캐나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순위 역시 비전통 석유가 확인 매장량에 포함되면서 크게 상승한 것이라고 하니 비전통 석유의 석유 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짐작되시나요? 확인 매장량을 연간 생산량으로 나누어 구하는 석유의 가체 년수가 40-50년 정도로 추산돼 석유 고갈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시기가 이미 몇십 년 전인데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를 사용하고 난 지금도
하더라도 여전히 석유 가천 연수가 거의 그대로거나 심지어 오히려 조금 늘어나는 매직이 일어난 주된 원인도 바로 비전통 석유거든요. 그래서인지 이제는 석유 고갈론에 대한 이야기가 쏙 들어간 것 같네요. 그런데 베네수엘라의 경우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국가인데도 국가 재정을 지나치게 석유에만 의존한 나머지 유가 하락과 함께 국가 경제가 파탄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독재 정권의 부정부패와 포퓰리즘이 이러한 상황에 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아무리 축복받은 수준의 자원을 가졌어도 한 가지 자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석유 매장량은 미미했지만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성장을 이루었죠. GS 칼텍스는 고도의 정유 기술로 세계 4위 수준의 정유 능력을 뽐내며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 GS 칼텍스, 올해를 근원적 혁신을 의미하는 디트랜스포메이션 실행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모습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편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압류의 에너지 GS 칼텍스였습니다.